중국 베이징은 격렬한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불가능하며 프로젝트의 핵심 교두보로 여겨졌던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발표한 폭탄선언, 즉 공항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최종 선택한다는 결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은 건설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고, 프랑스는 샤를드골 국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독일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물류 네트워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도대체 인천공항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특사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목격한 진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새벽 3시, 타미르 우즈베키스탄 공항개발위원회 수석인 저의 침실 전화벨이 광적으로 울려댔습니다. 이 시각에 울리는 전화는 결코 길 조일 리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타지키스탄 공항청장인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타미르, 당장 일어나. 우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무슨 일인가, 아슬란. 진정하게. 중국이 모든 것을 가져갔어? 우리 공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타지키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수도 두샨베에 최첨단 신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최신 기술까지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아슬란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중국 측에서 공항 관제권을 즉시 이양하라고 통보했어. 계약서 어딘가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조항을 내세우면서 말이야. 우리가 거부하자마자 공항 시스템을 전부 마비시켜버렸지? 그리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 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네.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의 영역을 넘어선 주권 침탈 행위였습니다. 아슬란, 그럴 리가. 국제법상으로도 국제법.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공항은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일세. 중국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렸던 거야. 경제 지원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우리를 더대 걸리게 한 거지? 아슬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타미르, 내 말을 명심해. 너희 우즈베키스탄도 경계해야 해. 중국이 너희에게도 유사한 제안을 할 거야. 절대 속지 마. 그들의 제안은 독약이야. 겉은 달콤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약.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역시 현재 우르겐치 신공항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였고 중국은 이미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타슈켄트의 새벽 하늘이 불길하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결정의 차원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8시 대통령궁 상황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보고한 타지키스탄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타미르 수석,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각하. 타지키스탄 공항청장이 직접 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 군용기들이 두샨베 공항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민간 공항이 하루아침에 군사기지로 전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외무장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타지키스탄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등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인프라들이 하나둘 중국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각하, 현재 우르겐치 공항 사업에는 5개국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재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이 재정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에 50년 무이자 차관까지. 다른 나라들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지키스탄도 동일한 조건에 현혹되었다가 이러한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미르 수석. 하지만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르겐치 공항은 우리나라 서부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이며 세계 문화유산인 히바키보로 가는 관문이자 중앙아시아 물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각하.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제 말을 경제부 차관이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지나치게 고가이며 미국은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글쎄요. 과연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보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각하,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방금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옷이 공항의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명확히 드리워진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정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100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타미르 수석, 모든 입찰 참가국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특히 계약서 내에 숨겨진 조항들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5개국의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제안서는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실크로드의 후예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타슈켄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대회의장에서는 우르겐치 공항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항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ADP의 에밀 르클레르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파리공항은 유럽 항공교통의 심장입니다.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샤를 드골의 명성과 선진 기술력을 우르겐치에 완벽하게 이식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확인한 재무장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0억 달러. 이는 우리 예산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프라포트 프레포어트의 베른트 슈미트 회장이었습니다. 정확성과 효율성. 그것이 독일 공항의 근간 정신입니다. 우리는 단 1초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공항을 건설할 것입니다. 독일답게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식 운영 방식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미국의 네이선 포스터가 나섰을 때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공항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입니다. 건설부 차관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K-팝이나 드라마는 인정하지만 공항 건설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국 국장은 아예 자료를 덮어버렸습니다. 삼성이나 LG 제품은 우수하죠. 하지만 인프라 건설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통역관조차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어차피 짧게 끝날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눈에 윤세희 단장의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인가? 저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알리아가 다시 한번 제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인천공항 연수 때 제가 본 것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밀 르클레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나 알아봐야겠군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베른트 슈미트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시간 낭비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리밍은 아예 대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타미르 수석님, 이따가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죠. 계약 조건을 더 자세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세희 단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작다고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듯 했습니다. 과연 윤세희 단장은 어떤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던 한국이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윤세희 단장의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타미르 수석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저희의 최종 제안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리밍이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대형 스크린에 황금빛 용이 새겨진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형제 여러분. 우리 중국은 단순한 공항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 건설 비용 전액 무상 지원. 맞습니다. 여러분은 단 일숨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공항을 무상으로 건설해 드립니다. 재무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둘째, 완공 기간 단 1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관계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셋째, 향후 50년간 무이자 차관 제공. 공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드립니다. 넷째, 20년간 운영 적자 전액 보전. 맞습니다. 공항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메워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사업 제안을 넘어선 거의 자선 사업 수준이었습니다. 다섯째, 중국 관광객 연간 1,000만 명 보장. 우르겐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추로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밍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우르겐치 공항의 조감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의 제안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100년 미래를 보장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교통국 국장도 감탄했습니다. 1년 만에 공항을? 그것도 무상으로.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외무부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1대1로의 핵심 거점이라니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 신중한 국가안보 자문관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조건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95% 이상의 위원들이 중국을 지지하는 눈치였습니다. 에밀 르클레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경쟁이라고 할 수 없군요. 게임 오버입니다. 베른트 슈미트도 서류를 덮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네이선 포스터가 리밍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제안이었어요. 그 와중에 윤세이 단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슬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독약이야.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조건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알리아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타미르 수석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는데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무상 지원이 존재할까요? 중국의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은 리밍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슈켄트의 푸른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석님. 뒤에서 알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살의 젊은 건축가인 그녀는 우리 위원회의 막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리아?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팀의 발표를 듣기 전에 최종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리아. 봤잖나. 중국의 조건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이미 승부는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천공항 연수를 다녀온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인천공항이 우수한 공항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아닙니다. 수석님. 단순히 우수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제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알리아. 또 그 한국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부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연수 가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알리아. 현실을 직시하세요. 중국은 무상으로 건설해주겠다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이상적이군요. 국제 비즈니스는 냉정한 법입니다. 알리아는 포위당한 것처럼 위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지키스탄을 잊으셨습니까? 키르기스스탄은 어떻고요?
그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황금 같은 조건에 현혹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 제안이 화려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우리 실사단은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나. 알리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기 때문입니다. 불가사리 모양으로 설계된 거대한 터미널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축구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도 컸습니다. 리밍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타미르 수석님. 이것이 바로 중국의 국력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터미널을 건설 기간 단 4년 만에 완공했죠. 우르겐치에도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 높이가 50m는 좋게 될 거대한 공간, 그 안을 가득 채운 최첨단 시설들.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4년 만에. 그것도 단일 터미널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죠. 리밍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VIP 전용 카트를 타고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을 지나갈 때마다 위원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실내 정원이 저렇게 클 수가. 폭포까지 있네요. 실내에 폭포라니. 건설부 차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설계와 시공 능력이라면 우르겐치 공항도 정말 1년 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심은 공항 내 최고급 중식당에서 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준비한 만찬이었습니다. 리밍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분위기는 이미 축하 파티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이 중국과의 계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는 공항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관제센터, 완전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최첨단 보안 장비들. 이 모든 기술을 우르겐치에도 그대로 이전해 드립니다. 물론 무상으로요. 리밍의 말에 교통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니까요. 형제 간에 무슨 금전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녁에는 베이징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 스위트룸이 우리 각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은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일까?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암호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낯선 목소리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정체불명의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1:1로 공항 프로젝트 극비 전략 문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처럼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수십 페이지의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1:1로 사업본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인프라 장악을 통한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 방안. 제목 아래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 제1단계 경제적 종속. 무상 지원으로 의존도를 극대화한다. 제2단계 법적 장악. 숨은 조항 발동으로 운영권을 확보한다. 제3단계 군사적 활용. 민간 시설을 군사기지로 전환한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르겐치 공항 프로젝트 특별 지침. 표면상 모든 조건을 수락할 것. 계약서 327페이지의 특수조항 삽입. 완공 후 5년 내 관제권 이양 조항 포함 및 군용기 이착륙 권한 자동 부여.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부채 탕감을 빌미로 99년 조차. 지부티, 철도 건설 후 군사기지로 전환. 타지키스탄 두샨베 공항, 관제권 완전 장악 성공. 아슬란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궁극적 목표, 중앙아시아 전체 항공 네트워크를 중국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경제적 지배를 넘어 군사적,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한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식민주의,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한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알리아였습니다. 수석님,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인가? 타지키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대요. 두샨베 공항을 되찾겠다고요? 그런데 중국이 계약 위반이라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서를 프린트하여 나눠줬습니다. 읽는 동안 위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타지키스탄 상황을 보면 건설부 차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우리 모두 속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통국 국장은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서만으로 중국을 포기하기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함정이라 해도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비쌌고 독일은 융통성이 없었으며 미국은 오직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일단 나머지 실사를 마저 진행합시다. 그리고 한국도 가봅시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밍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 그 안에 독약 같은 조항들이 숨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밍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독약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며칠 후면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위원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을 본 이후에 뭘 봐도 시시할 것 같은데. 건설부 차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가야죠.
공평하게 기회는 주어야 하니까.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알리아가 말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견학에서 우리는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세희 단장이 우리를 공항 운영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의 두뇌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평균 출국 소요시간 19분, 입국 소요시간 13분입니다. 건설부 차관이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베이징은 1시간이 기본인데 인천공항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단순히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됩니다. 윤 단장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의 CI 평가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스카이트랙스 스킨넥스 선정 최고 환승 공항상 9회 수상. 국제항공운송협회와 KTA 수화물 처리 정확도 99%. 재무장관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12년 연속 1위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첨단 기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자율주행 안내 로봇입니다. 귀여운 로봇이 다가와 우즈베크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교통국 국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이 있나요? 네. 제3터미널 4층에 할랄 인증을 받은 중앙아시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다니. 다음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간 5천만 개의 수화물을 처리하는데 분실률은 만 개당 0.03개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우르겐치 공항에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환승구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승시간 45분 보장이라고요? 네. 국제선 간 환승 기준입니다. 베이징은 최소 2시간이 필요하죠. 실제로 환승 동선을 따라가 보니 정말 4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불필요한 보안 검색도 없고 동선도 완벽했습니다. 이래서 환승객들이 인천공항을 선호하는군요. 알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작년 저희 문화부 직원들이 유럽 출장 갈 때도 다들 인천 경유를 선택했어요. 베이징보다 편하고 빠르다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 휴게 시설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도 보여주신다고요? 물론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승객도 행복하니까요. 휴게실, 체력 단련실, 심지어 직원 전용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직원 복지가 이 정도라니. 그래서 다들 미소 짓고 있었군요. 윤세희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르겐치 공항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위원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통국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건설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이 크기로 압도한다면 인천은 효율성과 인간미로 감동을 주네요. 하지만 재무장관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무상 지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 윤세희 단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무상일까요?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그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그 비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시설을 본격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윤세희 단장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죠? 교통부 국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눈앞에는 슈퍼컴퓨터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통합 스마트 운영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A38게이트에 승객이 몰릴 것을 예측하고 직원을 미리 추가 배치했습니다. 3분 후면 혼잡이 해소될 겁니다. 실제로 모니터를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딥러닝입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예측하죠. 정확도는 98%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체인식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얼굴, 홍채, 지문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오인식률은 1000만 분의 1 이하입니다.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선글라스를 써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초기 투자는 있었지만 운영 효율성으로 이미 회수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처리 시간 단축으로 수익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수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당 12,000개 처리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확도 99%로요. 거대한 기계들이 수화물을 신속하게 분류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윤세희 단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수화물 추적 앱입니다. 승객이 자기 가방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앱을 실행하니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니. 솔직히 예상 밖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공항을 목표로 합니다. 태양광, 지열,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죠. 실제로 공항 지붕은 거대한 태양광 판넬로 덮여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70%를 넘습니다. 운영비가 그만큼 절감되죠. 교통국 국장이 놀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막이 많아 태양광에 최적인데. 맞습니다. 우르겐치 공항은 에너지 자급률 90%도 가능할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까지요. 실제로 코로나 때 인천공항의 대응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역 로봇, 발열 체크 시스템, 음압 격리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알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막았군요.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건설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인천공항이 세계 1위인지. 단순히 서비스만 우수한 게 아니었어요. 재무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기술력은 중국에 전혀 뒤지지 않네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중국은 무상인데. 바로 그때 윤세희 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속보, 타지키스탄 정부, 중국의 공항 반환 요구, 중국, 500억 달러 배상금 청구,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짜 점심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 모두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윤세희 단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를 걸으며 공항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죠. 그때 청소 중이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머, 저 직원이 아이를 달래내. 설명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곰을 신성시하고 곰이 인간이 되는 설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큐레이터가 다음 전시물로 안내했습니다. 고대 교역로 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이 놀랍도록 유사해요. 실제로 전시된 청동기들을 보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것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자 벽면 가득 고문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한국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동방의 현자가 찾아왔다. 그는 하늘의 자손이라 했고 우리와 같은 곰의 후예라 했다. 우리는 형제임을 깨달았다. 알리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4,000년 전부터 형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의 건국 이념이 크게 쓰여 있었죠. 그 아래에는 탕글레 칸의 말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재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상이네요. 윤세희 단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천공항 운영 철학의 뿌리입니다. 4,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공유했던 정신을 현대에 구현하는 것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4,000년의 인연으로 이어진 형제국가. 교통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알리아는 아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였어요. 4,000년 전부터. 그때 윤세희 단장이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기념품입니다.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곰 모양의 작은 조각품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통 양식, 하나는 중앙아시아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형제의 증표입니다. 받아든 조각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현재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법입니다. 과연 4,000년의 인연이 오늘날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충격적인 뉴스로 들끓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두샨베 공항 반환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CNN 앵커가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가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무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타미르 수석, 뉴스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BBC도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오시 공항 운영권 회수를 시도했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채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무상 지원처럼 보이지만 계약서 깊숙이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나중에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문제이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글쎄요. 독일도 비슷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죠. 미국은 더 냉담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중앙아시아의 고통은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 발표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프라 개발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공항은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알리아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석님, 보셨어요? 한국만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회를 엿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만이 진정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언론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탐사보도 기자가 중국 1:1로 프로젝트의 비밀 문서들을 대량 공개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르겐치 공항 프로젝트 문서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받았던 익명의 문서와 일치했습니다. 단계적 지배 전략, 군사 기지화 계획.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함정을 피한 건지. 하지만 재무장관은 여전히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거부하면 바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미르 수석님,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상황실, 긴급 소집된 모든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국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경제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괜히 자극했다가는. 하지만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넘기자는 말씀입니까? 타지키스탄의 전철을 밟자는 것입니까? 외무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타미르 수석,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각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무상으로 건설해주고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죠.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우리의 주권입니다. 오늘은 타지키스탄,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독일은 융통성이 없고, 미국은 금전적인 이익만 밝힙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인천공항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기술력은 그렇다 쳐도 자금력은요?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그때 알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육성합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완성된 물고기를 주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도움일까요?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공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으로 간 연수생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석님,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 팀워크, 자부심까지 배우고 있어요. 또 다른 연수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시고 실수해도 격려해 주세요. 진짜 형제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우즈베크 노동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 우즈베크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한국 직원들, 라마단 기간을 배려하는 세심함.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모여 강력한 신뢰를 구축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공항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우즈베크 전통 문양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 사막의 열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한 동선. 시공 과정도 투명했습니다. 모든 진행 상황이 공개되고 우즈베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재검토해보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건설 현장을 둘러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국 엔지니어와 우즈베크 기술자가 함께 남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계산해봅시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더 나은 공항을 만들겠다는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르겐치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최강 공항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선택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화려한 기술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4,00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두 나라의 깊은 우정.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르겐치 공항은 순조롭게 건설 중이며 곧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의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기술과 그 근간이 되는 홍익인간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그날까지